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냥 답을 해주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해체, 운반, 처분비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해체 제거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을 하게 만든 법적인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단독으로 입찰하는 말은 없어요. 지침에 보면.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쵸. 그러니까 저는 2018년도 판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18년도 판이고 19년도 판은 바뀌었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요. 18년도 판은, 18년도 판에 제가 19년도 판에는 그 내용이 제가 없죠. 질문 바꿀게요. 네, 18년도 판에 잘못되게 매뉴얼을 내리보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환경부가 따진 게 저예요. 네네. 18년도 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19년 잘못됐으니까 19년도 판을 다시 만들어요. 지침이라고 해서 18년도 판 거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안내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침을 만들 때 아니, 지침 말고 지침은 새로 좋은 것만 제대로 된 것만 만들면 되고 18년도 판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안내했냐고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면 18년도 판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각 단체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부분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침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게 저 주무관님 주장대로 하면 그거 어떻게 지금 당장 수습시키고 그 정상적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제가 지금 이 고시를 제대로 지금 못 보고 와서 좀 헷갈리는데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 고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협회에서 계약 발주를 넣을 때 이제 그 해당 이 지침에 이 고시에 따라서 협회가 만약 배출자로 전환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으로 해서 그 협회가 운반업자랑 처리업체 위탁 계약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문제 있어요. 그렇다면 왜요? 어떻게 질문을 네네. 저한테 더 하시네요. 그건 왜 문제가 있냐? 네. 지방계약부에 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이 있어요. 타법에 의해서 허가나 인가나 등록이나 면허 등이 필요할 때는 이걸 모든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라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저희 계속 이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동이행으로 들어오는 지자체도 있고 각계 지자체가 다른데 19년도 판에는 그 내용이 지금 빠졌음에도 계속 18년도 판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이 공동이행으로 안 하는 지자체가 있다. 환경부 잘못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는 흐름을 들어보면 18년도 판을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19년도 판에는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라는 조항이, 그러니까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하라는 방식이 따로 지침은 없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계속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서 진짜 잘못 만들었으니까 그 잘못 만든 부분에 대해서 오류 정정을 해라.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오류 정정을 해라. 적법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오류 정정을 해라. 네. 지침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금 지침만 오류 정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적법한 테두리에 돌려놔라 이거죠. 뭐 그렇게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전부 다 돌려서 지금 이제 뭐 입찰 시청률 자격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자도 계약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꿔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폐기물 운반 처분을 떼어서 분리발주를 하든가. 그러니까 분리발주하라는 소리는 결국에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처리업체가 직접 들어와서 뭐 분리발주 들어오도록 해라, 마라. 진짜 미치겠네 내가.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요. 선생님. 아니죠. 왜 아니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하라는 자체는 결국에 지금 계약하고 있는 걸 다 뒤엎고 다시 분리해서 다시 발주내라. 분리해서 발주를 내든가. 그렇죠. 그 말 하나 있고요 또. 협정을 맺어서 추차를 하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서 법 집행 절차를 적법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세요. 자, 자본주의에서 사회에서 자본 흐름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도 일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1급 발암물질 폐성면 중에서 가장 위험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이 전부 다 불법 처리되고 있다. 그 전국토에 저 그 흩날릴 우려가 있다는 그 폐성면 불법 처리됐다고 주장하시는 그거 세 번째니까요.
세 번째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 허측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해체 운반 처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해체 작업장을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은 불법이다. 안녕하십니까. 주인 노릇의 주인장입니다. 방금 음성 파일 잘 들어보셨습니까? 음성 파일 내용을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에 환경부에서 제작해서 지자체에 배포한 자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18년도까지 사용한 매뉴얼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삭제를 하고 19년도 판을 다시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리고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은 협회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19년도 판에 단순하게 빠져 있으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사용했던 매뉴얼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현재도 불법이 횡행하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 자격을 가진 자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지금부터라도 2019년도에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부 주무관은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없으니 뭐 국장,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는 없습니다. 2019년도에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계속 쭉 유지를 하겠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음성 파일에 주요 불법 사안이 무엇인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가짜가 판치는 세상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공무원, 공공기관, 퇴직자를 위한 배려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슬레이트 지원 사업 총 비용에는 성면의 해체와 운반과 처분이 총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체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운반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처분업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볼 때에 해체, 운반, 처분비가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업 여기서만 단독으로 입찰을 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제목에서 부제목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퇴직자를 위한 배려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공단이나 이런데 퇴직자들이 모여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만든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협회가 25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사단법인을 내줄 때 환경부에서는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인가를 내준 겁니다. 3천만 원 투자해서 1년 만에 매출을 25억을 가져간다.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인지 그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을 때는 철밥통으로 유지를 하고 퇴직에서도 국민 세금 빼먹게 하는 겁니다. 이 해체, 운반, 처분이 다 있는데 해체 제거업체만 입찰에 참가한다.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이 받는 그 사단법인에는 어떤 이익이 돌아가느냐?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해체, 운반, 처분 이렇게 각각 계약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에서부터 해체, 운반, 처분업체가 각각 면허가 다르니까 협정을 맺어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반과 처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해체 제거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을 참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자체 업무를 위임받은 이 퇴직 공무원들이 만든 협회 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총 비용이 해체, 운반, 처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해체 제거업체만 데리고 오면 운반과 처분업체는 해체 제거업체한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즉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체 제거업체를 통해서 모든 컨트롤이 다 가능합니다. 일을 진행하는데 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협회를 만든 퇴직 공공기관 퇴직자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가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상, 법률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뭐라고 문제거리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등록업, 허가 이렇게 면허가 다를 때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협정을 맺어서 입찰을 참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낙찰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입찰 취소에 해당됩니다. 지방계약법 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라는 것은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사전 행위입니다. 그러면 입찰 내용대로 단가가 결정되고 그대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업, 허가 이게 다른데 한 업종만 와서 입찰을 참가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군함, 전투기, 탱크를 구입하는데 육군에서 군함, 탱크 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함, 이건 해군도 참가하고, 전투기 살 때는 공군도 참가하고, 탱크 살 때는 육군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육해공군이 협정을 맺어서 군함, 전투기, 탱크를 사야 되는데 육군에서 단가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군함도 결정하고 전투기도 결정하고, 이 법에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가격 결정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해군하고 공군은 와서 사인만 하는 겁니다. 사인만.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거 뭐 쌍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진짜 완전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19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환경부 담당 주무관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퇴직공직자들 도와주고 싶으면, 그래도 양심 있으면 이렇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 직원들일 뿐이에요. 대통령, 국회의원들, 4년짜리, 5년짜리, 뭐 군의원, 시의원들, 4년짜리, 5년짜리 우리가 선출직으로 놔둔 공무원들이고, 우리가 늘상 보는 구청이나 뭐 군청, 시청 가면 만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은 평생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 늘공들. 이 사람들 퇴직해서까지 이렇게 국민 세금을 빼먹는 요딴 짓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주인 노릇을 안 하니까 이런 짓을 계속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주인 노릇을 할 겁니다. 바로 잡힐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법을 위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2008년도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 명단 일일이 부르면서 제가 그에 적정한 처벌을 요구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어느 분야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든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분야의 잘못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주인 노릇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에다가 제가 2019년도에도 이렇게 법에 어긋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느냐,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도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주무관 환경부의 입장하고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자 2017년도 18년도 매뉴얼이 잘못됐다. 그것도 제가 환경부 가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19년도판을 만들 때 저를 참석시켜서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19년도판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까지 사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2019년도까지 잘못되어서 2018년도까지 잘못되어서 2019년도 것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최소한도 대한민국 정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각 지자체에 2018년도까지 사용한 매뉴얼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 것을 다시 만들었으니 2019년도 것을 사용하세요라고 공문을 보낸다든가 뭐 안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2019년도 판을 딱 받아서 보니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거 본 거 같은데 2018년도 거 찾아서 보고 잘못된 여기 있네. 2018년도 거 잘못된 거 그대로 뺏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인간해준 퇴직 공직자들이 만든 그 협회 대표적으로 100%다 그렇게 합니다. 이건 이 정도면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과거 매뉴얼을 따르는 것은 지자체 잘못이다 이거예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거 매뉴얼 뭐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2018년도 작년에까지 사용한 거 불과 몇 달 4월이니까 4개월 전까지 사용했던 매뉴얼 그걸 따르는 거 그것은 지자체 잘못이돼요. 자기들은 안내 하나도 안 하고 안내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대요. 미칠 노릇이죠 이거. 이게 주인들이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직원인 공무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을 법규에 맞게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앞에 음성 파일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급력이 너무 커서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현재 진행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다. 당장 중단하고 올바르게 법 적용을 해서 일을 다시 시켜야죠. 그러라고 공무원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가 직원 뽑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사회적인 파급력 어쩌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도 불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본 흐름을 왜곡시키지 마라.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자, 해체, 운반, 처분이 다 있는데 해체제 업체만 나와서 입찰을 보고 자기들이 입맛대로 운반업체, 처분업체 이걸 고를 권한도 없어요? 골라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단가를 결정하는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의 자본 흐름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는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힘있고 뭐 일을 진행하는 공직자들이 어느 특정 편에 서서 법을 집행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주인 노릇을 안 하면 이거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감정도 격해지고 그래서 자꾸 요구하게 되는데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 노릇을 할 때
공정한 사회가 오고 자본 흐름이 그나마 공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있고 그런 겁니다. 못 사는 사람들 아무리 쎄 빠지게 열심히 일해도 항상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이유가 큰 흐름이 흘러가는 데에서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자기가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법 적용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요. 이게 무슨 나라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정 이름도 주인 노릇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가 공정해지고 자본 흐름이 원칙대로 흘러가게 된다. 참 오늘은 방송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환경부 직원을 만나고 와서도 뭐 자기들 국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고 한 지가 뭐 한 일주일 이상 지나갔는데 아마 2019년도 이대로 불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수없이 반복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